네, 오늘 저희 긴급 언박싱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품은 포텐자의 너인베이시브 팁, 새로 나온 스파 팁, 다이아몬드 팁, 그 다음에 DDR 팁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전기에 관한 편견에 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기가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고주파나 할지 초음파 시술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전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류전을 이용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콘센트는 1초에 60Hz를 갖는 그런 전류 상태로 오죠. 교류 전류로 오죠, 저희한테. 근데 예를 들면 포텐자 같은 경우는 1메가나 2MHz, 1초에 200만 번 전하의 방향이 바뀌죠. 더하기 빼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 2MHz라고 부르는 거예요. 60번 바뀌면 60Hz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전기가 온 다음에 그거를 피부에 어떤 식으로든 뭐 비침습이든 침습이든 조사를 하게 되면 통전하게 되는데, 저를 눕혀놓고 포텐자 시술을 제 얼굴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접지판 같은 거 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모노폴라인 경우는 쏜 쪽에서부터 전류판, 우리 패드 있는 데까지 삽시간에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부터 핸드피스로부터 우리 접지판까지의 일렉트리컬 서큐트이 생깁니다. 일렉트리컬 서큐트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얼굴부터 그 접지판까지 가게 되고, 바이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요 사이를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렉트리컬 서큐트이 생길 텐데, 문제는 얘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 패러데이의 법칙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오른손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뭐 전류하고 자기장이 90도로 가고 뭐 이런 거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전류가 통전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하고 그라운드 패드 사이에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대부분 공중으로도 전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포텐자는 아니지만 특정 어떤 기계에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꺼져 있던 선풍기가 막 켜지죠. 그래서 제가 저희 간호사들한테 제가 놀려먹느라고 야, 귀신 있나 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귀신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 디바이스의 전류가 전파 형식으로 날아다니면서 선풍기의 스위치를 온하기도 하고 오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기계들의 그 전류가 밖으로 날아다니는 걸 차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에도 중요하죠. 제가 원치 않는 전류를 계속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제가 자꾸 노출되면 제가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바이폴라든 모노폴라든 사용하게 되면 우리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이거 흐를 때 어떻게 흐를까요? 빛의 속도로 흐릅니다. 정말로 빛의 속도만큼으로 빨리 흘러요. 왜 그럴까요?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 빠르거든요. 그 이유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파동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발전소에서부터 만들어진 전자의 흐름이 우리 집 콘센트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원래는 엄청나게 느리게 와요. 거기다가 교류 전류잖아요. 계속 더하기 빼기가 바뀌죠, 방향이. 1초에 60번 흔들린단 말이에요. 전류가 빨리 올 수가 없죠. 원래 전자는 무지하게 늦어요. 왜? 전자는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은 늦어지죠. 늦을 수밖에 없어요. 빛보다 늦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늦어집니다. 전자는 원래 되게 늦어요. 얼마나 늦냐면 보통 구리 도성 같은 경우에 1초에 1mm에서 10mm밖에 못 가요, 전자는. 근데 걔네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죠. 왜? 날라옵니다. 빛의 속도로 날라오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형태로 전자기파가 에너지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선하고 전선이 끊어지면 원래는 전류가 이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끊어진 거리를 유지하면 전류가 날아가죠. 전자기파가 날아가서 반대쪽으로 가서 도선을 따라서 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한 게 축전지
거죠. 컨덴서입니다. 그 틈을 살짝 띄어가지고 전류가 거기 모이게 하는. 자, 정리하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주어진 상태에서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고 또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서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가 이동할 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갖는 웨이브 형태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전자와 전자가 에너지를 교환할 때 정말로 빛을 이용해서 교환하죠. 그래서 포톤을 이용해서 에너지 교환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에너지의 흐름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일렉트리컬 커런트 사이에 있는 세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에 의해서 침범을 받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르가넬들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피해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간단히 언박싱을 포텐자에 관해서 비침 스팁에 대해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멘트는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고, 그렇지만 전자는 무지하게 늦게 가지만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것이 1800년도 말에 맥스웰 선생님이 만드신 맥스웰 방정식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우리가 쓰는 전류는 고주파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다 전류를 이용한 건데, 앞에 물 붙여가지고 피에조 형태로 물 음파를 만들면 그게 이제 초음파고, 그냥 쏘면 고주파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어떤 매질을 익사이테이션 시켜갖고 포톤만 쪽 뽑아가지고 쓰면 그건 레이저고, 빛 전체를 파장을 다 주면 그건 IPL이고, 전기든 초음파든 고주파든 빛이든 포톤이든 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전류도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장이 형성이 되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